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제일 첫째, 태종 춘추공의 세계, 둘째, 문희 왕비의 꿈을 사다, 셋째, 김유신 책략으로 왕실과 인척을 맺다, 넷째, 태종 무열왕릉과 묘호, 다섯째, 태종의 자녀 식사량과 풍채, 여섯째, 백제 멸망의 징조들, 여기까지 오늘 할 예정인데 시간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태종 춘추공의 세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PPT에서 하다가 한쇼에서 하다 보니까 좀 깨져버렸습니다. 지정왕이 자녀분이 두 분인데 자녀가 도포왕입니다. 둘째가 입종갈문왕입니다. 자, 입종갈문왕은 자기 형님의 딸 조카 지소 부인과 결혼을 해서 수컬정 만호부인 진흥왕 이렇게 세 자녀를 둡니다. 자, 수컬정 쪽에서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김유신 가게로 내려갑니다. 수컬정에 아직 만명인데 만명이 서영과 야반도시에서 계산 쪽에 가서 김유신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자 자녀는 도희, 문명부인, 유신, 남자 유신, 흠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태종 무열왕 쪽은 진흥왕에서 이럽니다. 즉 입정가문왕의 아들이고 지소부인 아들인 진흥왕이 사도부인과 결혼해서 동륜태자와 요 진지왕이 나오는데요. 진지왕은 본래는 태자 시절에는 사륜태자입니다. 사륜태자. 여기 둘째고 첫째가 동륜태자. 두 자녀가 나오는데 동륜태자는 신라에는 그 당시 성생활이 요즘 잣대로서는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잣대로 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또 개와 똑같습니다.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요즘 도덕적인 잣대로 될 수는 없고 그 당시 풍습을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이 동륜태자는 색을 좀 많이 밝혔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진흥왕 후궁인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도명공주의 담을 넘어 밤에 사통하러 들어가다가 걔한테 몰려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륜 둘째 아들 사륜이 왕위에 올라가죠. 그 사이 지도본 사이에 이제 천명 용춘이 태어납니다. 용춘인지 용수인지 이거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어납니다. 용춘은 이쪽에 천명부인과 나중에 결혼을 해서 태종 무열왕 춘추를 낳습니다. 왜 동륜 진지왕이 왕위에 올라서 얼마 못 있고 폐위가 되고 동륜태자기가 다시 득세를 하면서 진평왕이 동륜태자의 아들인 진평왕이 왕위에 오르고 진평왕이 아들이 없자 그 다음에 자기 딸인 선등왕이 왕위에 오르고 또 선등왕이 죽자 그 사촌인 진평왕의 형제 국방의 아들 딸 진덕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자 이 계통이 선골계통에 남자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진지왕 쪽에 무열왕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무열왕은 도희, 문명, 문희, 즉 김유신 여동생 둘을 다 취합니다. 취해서 이 밑에서 계지문, 거덕공, 마덕, 여이인, heb서, 고이한테 이렇게 서자가 나고 그 다음에 정식 부인인 문명부인과 사이 문왕, 인문, 문왕, 노차, 지경, 개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명부인 결혼하기 전에 고량부인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고소타와 차녀, 삼녀, 딸서이가 있었습니다. 이 고소타는 품석의 아내인데 품석은 대야성 성주로 있다가 백제군의 침략으로 딸과 사이가 모두 죽지요. 하여튼 이런 가계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제29 태종대왕 명춘추 성김씨 해석 안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용수 일작 용춘 각간 추봉 문흥대왕 지자야. 즉 춘추공은 용수 또는 다른 말로
용춘이라고 하는데 각간에 뒤에 추봉된 이름이 문흥대왕인데 그 사람의 자녀다, 아들이다. 비 진평대왕 지녀 천명부인. 요 비는 어머니 비자입니다. 어머니는 진평대왕의 딸인 천명부인이고, 비 요는 자기 부인 비자입니다. 비 문명 황후 문희, 즉 유신공지 계매야. 걔는 마지막 끝 동생이에요. 여동생이야. 자, 용수와 용춘 항상 좀 어떤 책에는 우리 삼국 유사나 삼국 사기는 나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용수 일작 용춘. 삼국 사기에도 용춘 일운 용수라고 동일으로 일단 나옵니다. 그러나 삼국 사기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진평 44년에 용수를 내성사신으로 삼았다. 진평 51년 대장군 용춘이 유신과 낭비성을 함락시켰다. 선동왕 13년 용춘에게 황룡사 국청탑을 건립하도록 명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각각의 내용이 봐서 용수와 용춘은 같은 사람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화량세기에 보면 천명공주가 용춘을 남편 용수하고 각기 승진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명공주는 용수가 남편인데 용춘은 아마 시동생쯤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 봐서는. 그리고 용수가 사전에 죽기 전에 부인 천명과 아들 춘추를 형제 용춘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용수와 용춘은 형제지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 다음 문희 왕비의 꿈을 하다. 처음에 문희지 자오희. 요 자는 윗누이자, 손윗누이자입니다. 요 자니까 보통 딸이 있으면 위에는 자, 아래는 매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에게는 손이 누이 같으면 자형이라 해야 되겠죠. 자형. 손 아래 여동생의 남편은 매형이라 해야 되죠. 요즘은 전부 매형으로 통칭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보리, 몽, 등, 서악, 사뇨, 이만, 경성이라. 요 사는 버릴 사자인데, 요 오줌을 버리다, 오줌을 누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꿈에 서악에 올라가서 오줌을 놓는데, 이만, 이건 물질펀하고 가득 차다, 찰랑찰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성에 가득 차서 물이 넘칠 듯 했다, 이말. 오줌이 샀는데, 단, 여, 매, 설모, 즉, 요 단, 해가 뜨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여동생, 자기 동생과 함께 꿈 이야기를 했다. 문희, 문지위왈. 문희가, 동생 문희가 듣고는 이러기를 암의 참몽, 내 그 꿈 사자. 말했습니다. 자, 자왈, 언니왈. 요, 여는 함께가 이걸 주다라고 썼습니다. 하물복. 어떤 물건 줄래? 뭘 줄래? 꿈사비 대신에 이 말입니다. 6. 검군 가호. 6은 팔다는 뜻입니다. 검군 하는 것은 군은 치마 군자입니다. 비단 치마로 치마에 팔면 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자왈 락 좋다.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내 계금 수지. 금은 오섭을 벌려서 받았습니다. 꿈을 받는데 뭐라고 줘놓냐? 자왈 주석지몽. 그래서 주석은 그렇게 멀지 않는 지난 일을 말합니다. 어제 밤에 꿈을 전부여 너에게 전해준다 하고 말을 하고 줍니다. 자, 내이 검군 수지. 자, 동생은 지단 치마로 보답을 했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자, 문희가 꿈에 오줌을 눈 선도산인데 요 산입니다. 여기가 형산강입니다. 형산강. 이쪽이 경주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멀리 보이는 산이 오봉산입니다. 오봉산. 여기가 여건곡이 있는 곳이죠. 자, 요 선도산에 올라가서 오줌을 놓았다. 근데 이 선도산은 전에 처음에 배웠을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선도성모, 운제성모 할 때 말씀드렸죠.
그다음 김유신 책략으로 왕실과 혼인을 맺고 인척을 맺다. 후순일 요 말은 그 후에 열흘쯤 지났어요. 유신여 춘추공 유신과 춘추공이 정월 5기 정월달에 5기일에 기피하기 있다. 말날을 기피하는 날인데 견상 이 무슨 말이냐 위에서 보았듯이 사금갑조 위 사금갑조 일에서 보았듯이 보았는 것이다. 내 채치원지설 이것은 채치원의 설이다 이 말입니다. 축구부 유신 택전 유신의 집 앞에서 공을 찼다. 축구부 공 찬 걸 말합니다. 축구를 했다. 나인 위 축구 위 농주지희 즉 신라인들이 이러기를 말하기를 축구는 공을 가지고 노는 놀이다. 고답 춘추지군 고의로 답 밟았다. 춘추의 옷을 요 치마공자인데 남자는 치마를 하기로 그냥 옷입니다. 춘추의 옷을 고의로 밟았는데 열기 금류 금류는 옷깃에 있는 끈 옷걸음입니다. 옷깃에 있는 끈 옷걸음인데 그 옷걸음을 밟아서 찢어버렸습니다. 열 찢었다. 청하여 말하기를 이보가 봉지 우리 집에 가서 들어가서 우리 집에 들어가서 봉지 뽀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봉종지 봉은 따랐다. 그 말에 따랐다. 유신명 아해 봉침 유신은 아해가 지난 시간에 있었죠. 저 보희의 아명이 아해입니다. 아해에게 명해서 바느질을 좀 해라, 좀 달아드리라 했더니만 아해왈 기이세사 경건 귀공자 호야. 어찌 세사 자지부리한 작은 일에 가볍게 기공자의 춘추공에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사양을 했다. 인사하면 사양했다. 고본은 인병부진 병으로 인하여 나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4명 아지. 그래서 아지에게 둘째 문희에게 명하니까 명을 했다. 봉지 유신지이 요 봉은 춘추공을 말합니다. 춘추공은 유신의 뜻을 알아차리고 수행지 드디어 행지했다. 행지는 서로 통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했다 이 뜻입니다. 요 임금이 사랑할 때 행자를 말씀합니다. 자후 삭삭광대 오늘 삭삭을 씁니다. 자후 삭삭은 자주 내왕 왔다 갔다 했다. 내왕했다. 유신지 기유신 유신이 그가 이거 아마 고희가 임신한 사실 그 유신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책망하며 꾸짖어 말하기를 이 불고 부모이 유신하야 이는 너희 자죠. 너는 어떻게 해서 부모에게 알리지도 안 하고 불고 알리지도 안 하고 임신을 했느냐 어찌 그런 일이 있었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짜고 치는 고수들이죠. 자, 아까 참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에 행이랑 사랑하다 서로 사통하다 이런 뜻인데 신라인들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스러운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성인식이 매우 자유로웠다.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느냐? 상통토 교과서에도 사진 나오지요. 상통토 자 서로 교접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젖가슴을 다 드러내고 이런 토구들로 봐서 신라인들의 성생활이 매우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어국중 즉 나라에 선언 아니고 선언 나라에 선언했다. 뭘 선언했느냐? 역군 김에 그 여동생을 불사르고자 한다고 나라에 선언했다. 즉
자기 동생 문희를 태워 죽이겠다 했다. 1일 4 선덕왕 유행 남산. 요 산은 기다리다니 때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선덕왕이 남산에 유행을 가는 것을 기다렸어. 선덕왕이 아마 남산에 바람 쐬러 나갔겠죠. 적신의 연중, 신은 뗄나무 신자입니다. 아래 우리 답사 같은데 그러니까 선마루라고도 하고 신지라고도 합니다. 요 신자 씁니다. 선마루. 섭은 요 신자가 섭신자입니다. 즉 뗄나무를 쌓아놓고 어디에 뜰 가운데 뗄나무를 쌓아놓고 분화연기라 불을 질러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게 했습니다. 왕망기문하연 왕이 바라보고 묻기를 무슨 연기냐? 저게 무슨 연기냐? 좌우 주할 좌우 사람들이 아려 말하기를 태유신지 분매야 아마 유신이 자기 여동생을 태워 죽이려 한다는데 그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왕문지고 왕이 그 까닭을 물었다. 왈 대답하기를 위 기매 무부유신 그 여동생이 남편도 없는데 사통을 해서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왕활 시수 소위 수는 누구 숫자는 누구의 소행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 공, 일시, 자전, 제전 그때 공은 춘추공이 왕의 앞에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다. 그런데 누구 소행이냐 하고 왕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안색 대변, 안색이 크게 변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왕왈 서 여소위야 네 소행이구나 하고 말하면서 소방부지 빨리 가서 구해라. 공 수명 치마 공은 명을 받들고 말을 타고 달려서 저는 저지 선은 였을 때 왕의 하교 왕의 명령이다. 왕의 명령을 전하고는 불태우는 것을 저지했다 말하겠습니다. 좌우 현행 혼례 좌우 그 후로부터 현행 혼례를 행했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몰래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고 혼례를 했다 이 말입니다. 드러내놓고 자 아까 선덕왕이 남산에 명을 갔다 하는데 유행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오른쪽에는 반월성 왕궁이 있겠죠. 이게 월정교입니다. 요 옛날에 다리 밑에 요 기초만 살짝 남아있었는데 이렇게 멋있게 복원을 해놨지요. 그 다음 요 월정교를 지나가 요 덜을 잇고 마을을 좀 지나면 요런 산이 나타나고 요 고속도로로 나가는 길입니다. 전에는 이 고속도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산을 잘라가 뚫어놨는데 요즘 요거 복원했더라고요. 이렇게 복원을 해놨는데 이게 도당산입니다. 도당산은 신라의 그때 중요한 나라 일을 결정할 때 도당산에 올라서 결정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도당산이고 이쪽에 가면 이쪽이 나정입니다. 나정을 지나면 남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길로 아마 유행을 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태종 무열왕릉과 묘호 태종 무열왕릉과 묘호 진등왕궁 궁 왕이 돌아가실 때는 궁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희 5년 갑인적이 진덕왕이 죽고 영희 5년 즉 654년이 당고정에 놉니다. 영희는 654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누가 태종무열왕이 어국 8년 나라를 다스린 지 8년이 되었다. 그래서 용사 5년 신유붕 용사 당고정에 놉는데 원년이 661년인데 654년에 즉위를 해서 66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수 59세, 나이는 59세였고 장어 예공사동 유비 장사는 예공사 동쪽에 지었는데 장례를 지었는데 비가 있다.
좀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여 유신 신모 육력. 왕과 유신은 신비로운 아주 신비로운 책략 모의로, 육력은 죽일 육자고 힘력자입니다. 죽을 짐을 다해서 뜻이 되겠습니다. 일통사만, 사만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요즘 우리가 말할 때는 삼국통이란 말은 하는데 요즘은 일통사만으로 되어 있는데, 신라인들의 개념 속에는 고구려는 아예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만은 이 남한 지역에 있거든요. 변한 만사만. 이 사만을 통일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안 삼았었나 이래서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유, 대공어, 사직. 그래서 이렇게 삼국을 전부 사만을 통일해서 사직에 큰 공이 있었기 때문에 고로 묘호, 태종, 묘호를 태종이라 한다. 태종이라는 묘를 갖고 있는 왕은 신라 때 한 분이 계시고 우리 역사상에는 조선 때 하나 없는 걸로 기억납니다. 저 중국에도 당나라 당태종, 태종이라는 묘를 쓰는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귀한 묘입니다. 태종이 된 그 왕들의 행적을 보면 태종 무열왕은 삼국을 통일한 위협을 달성했죠. 자, 당태종은 어떠냐 하면은, 물론 자기 아버지 이연이 있지만은, 수나라를, 하고 수나라가 수순일 때, 그 천하를 통일하는데 자기 아버지 이연보다는 오히려, 당태종 이세민이 훨씬 공이 큽니다. 이와 같이 나라를 세울 때, 그야말로 주도적으로 개창을 하는데, 나라를 새로 세우는데, 공헌을 한 사람에게 내리는 묘가 아니겠느냐. 이방원도 그랬습니다. 이방원도 이성계 자기 아버지가 있지만 자기 아버지는 진짜 얼마나 말했지만 실제 나라를 세우는 모든 책략을 내고 실제 행동을 한 사람은 이방원입니다. 그래서 태종이라는 묘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태종 무일왕릉의 능과 왕비. 자, 여기 태종 무일왕릉이고 저 서악 밑에 이 능이 5개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능입니다. 요건 태종 무일왕 왕릉의 비인데 신은 없어지고 이수와 요 거북받침만 남아 있습니다. 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태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릉은, 신라 왕릉은 어느 왕릉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한 3개 정도가 문헌상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태종 무일왕릉은 비석이 있기 때문에 확실할 거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 공개했죠. 우리가 선덕왕의 지비삼사에 나왔으니까 거기 낭산 남쪽에 그 부분도 아마 정확하지 않겠나 보고, 하나는 안강에 있는 흥덕왕릉, 이것도 기록에 나오니까 3개 위에는 정확한 왕릉의 능이 어느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 태종의 자녀 식사량과 풍채. 자, 태종의 자녀는 태자 번민, 각간 인문, 각간 문왕, 각간 노차, 각간 지경, 각간 계지문, 개원 등 모두 계문의지 소출나라. 모두 문의의 소생이다. 문의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당시 매몽지징, 당시에 뿜을산 징료가 빼나 현의 차이 여기에 나타났다. 뿜을 샀기 때문에 왕비가 되고 이런 자녀들 많이 놓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서자왈, 문의 소생입니다. 서자왈 계지문 급간, 거덕영공, 마덕아간, 병여오인, 즉 이 세 아들과 아울러 여자까지 합하면 모두 5사람이다 말이죠. 태종무일왕릉의 태종의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식사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선, 선은 먹다, 식사의 뜻입니다. 왕선 1일
반미 삼두, 밥으로 먹는 밥살이 세대, 웅치 구수, 숙병 9마리. 자, 경신년 멸 백제 후, 경신년 이후에 백제를 멸한 후부터는 제주선, 낮에 음식을 먹지 않았다. 즉 점심은 제했다. 빼고 안 먹었다 이 말이야. 단 조석이기, 단지 조모, 조석의 조모, 아침 저녁만 먹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제 1일 미 6두, 하루에 6두를 살로 밥을 먹었고, 주 6두, 술도 6대를 마셨고, 치 10수, 뻥을 10마리 먹었다. 식사량이 대단하죠. 자, 이렇게 식사량이 대단한 것은 진짜 거짓말로 많이 드셨겠느냐, 이 내용으로 봐서는 10사람이 먹어도 남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식사량이 많다는 것은 교수님 책에 보면 그 당시 그만큼 춘추 태조 무용왕이 나라 일에 전심전력하고 할 일이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게 상징된답니다. 그 다음 제 동궁시, 동궁에 계실 때, 즉 아직 왕이 되지 않고 동궁에 계실 때 역정고려, 고려를 정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데 고구려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오고 계속 고려에 나오죠. 아마 이 고려가, 고구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에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볼 몇 이름이 알겠나 싶은데, 고구려는 중국 쪽 사람들이 아마 고구려라고 구자 그게 조금 비속한 뜻이 있는지 많이 부르는 것. 인청병 입당, 고려를 정벌하려고 병사를 청하러 당나라에 들어갔는데, 당제 상기 풍채, 당의 황제가 그의 풍채를 감상하다 보고는 이 말입니다. 보고는 위위 신성기인, 신성한 사람이로구나 하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고유시위, 그래서 붙잡아두고 응해두고 시위로 삼으려고 했는데 역청내환이라, 강력하게 청해서 돌아왔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강력하게 청해서 돌아왔다. 의자왕의 실정, 시 백제말의 왕의자 내 무왕지 원자야. 자, 백제말왕 의자는 무왕의 원자. 자, 웅맹유담지, 용맹하고 용스럽고 용맹하고 담기가, 즉 담이 크다, 담력이 있었다. 사친이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형제가 우위가 깊었다. 시호 해동경자, 그래서 부르기를 해동경자라고 불렀다. 당시에는 해동경자라고 불렀다. 이 정간 50년 신축적이, 이때가 641년인데 정간 50년, 정간은 당태종이 겁니다. 50년, 15년 641년에 적이 있는데, 탐음주색, 즉 주색과 같은 음란함을 탐하여 정황국위, 정치는 문란해졌고 황망해졌고 나라는 위험에 빠졌다. 좌평 백제 장명인데, 좌평인 백제 16관등주 제1등급입니다. 최상위 등급입니다. 성충, 극력, 극간불청, 성충이 극히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간했지만은 듣지 않겠다. 인어 옥중, 옥에 가두어, 듣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렸다. 수곤 빈사라, 수는 야윌 숫자, 공공에 취해서 야위여서 빈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자, 성충의 옥중서, 서왈, 충신사 불만군,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아니합니다. 원 이런 이사, 원하옵건대 한마디 말씀드리고 죽겠습니다. 신상관시변, 신이 일찍이 시대의 시류의 변화를 관찰하건대 필유병협지사라,
필히 병사의 혁명사, 적적 전쟁입니다. 경유지상 전쟁입니다. 병력기사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번용병, 무릇 병사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심택기지 잘 살펴서 땅을 선택해, 즉 사움터를 병사 주둔한 터를 잘 살펴 선택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상류의 영적이라, 상류의 처에서 상류의 진을 치고 적을 맞이해야 가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약 2국 병례, 만약에 다른 나라 병사가 쳐들어온다면 육로 불사과 탄연이요. 육로로는 탄연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탄연 일정 침현이라고 하는데요. 공유 경계지역설도 있고 충청남북도 경계설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탄연. 자, 충청도 있는 지역입니다. 백제 요해지 지지다. 이거는 백제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는 말입니다. 수군 불사입, 수군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기벌포를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기벌포는 뭐 건강하루 장항부에다 동경항 입구 부안부에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자, 즉 장암이다. 장암이라는 것이 기벌포다. 또 손량이다. 손량이 기벌포다. 일작 지화포다. 다른 말 지화포라고 한다. 백강, 또 백강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벌포. 어쨌든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쪽을 강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기험의 이 의지야. 험에는 험하고 좁은 것을 근거해서 막아야 합니다. 험하고 좁은 것에 의거해서 막아야만 연후 가야, 그 후에 가야 될 수 있을 겁니다. 왕 불성,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죽을 때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탄연이라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신라의 병사들은 이쪽으로 가서 등물도 이쪽이 중국 그 당나라 군사가 여기 처음 왔다는데 여기서 마제가 왔다는 설에서 바로 왔다는 설인데 이 탄연에서 싸웠습니다. 백제 요해지 탄현과 이 기벌포 사진으로 그냥 백제의 멸망의 친구들, 백제 멸망을 징조들 손정이라는 사람이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이병과 그 상징성 연구한 내용을 밑에 파란색으로 써놨습니다. 다 외우지 못해 머리가 나빠가지고. 현정 4년 김이 당고정 연원대 659년에 백제 5회사 역군 5합사 또는 여합사를 하는데 유대정나 주야 육시 요사 도행이라 백제 5회사에 큰 붉은 말이 있었는데 주야로 밤낮으로 6시간 동안 절을 돌면서 수행을 하더라. 자, 요 말은 크고 붉은 말은 왕을 뜻하고 절을 도는 공덕을 닦는 것은 군사력으로 도저히 당연히 일재간이 없으니까 신의 가호만 바랄 뿐이다. 그런 상징을 갖고 있답니다. 2월, 즉 659년 2월 중호 입 의자 궁중, 중호 여우무리들이 의자왕의 궁중에 들어왔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 여우는 간사한 동물로, 그래서 충신을 내치고 간신만 궁에 들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백호 좌평 서안상, 서안은 책상입니다. 한 마리의 흰 여우가 좌평의 책상에 앉았다. 이때 의자왕 서자 41명을 모두 좌평으로 임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측근들만 전부 높은 자리에 다 들어감으로 해서 그걸 상징하는 말이 안 되겠네요. 4월에는 태자궁 자계여 소작 교혼, 짐승인데요. 교혼이라고 써놨어요. 교미라고 안 하고. 자, 태자궁에서 자계, 요 자계는 뭘 뜻하냐면 암탉인데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궁녀를 암탉으로 말하고, 요 소작은 왕궁에 있는 지위가 높은 남자들이 아니고
아주 보잘것없는 미천한 남자, 궁녀가 이런 남자들과 하여튼 성생활을 하고 이런 놀라는 성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게 또 나라가 망할 징조다 이 말입니다. 5월에는 사비 부여강령입니다. 사비 지금 그 백마가이라고 하죠. 사비인 식지자 계사 사비 강가에 개어가 튀어나와 죽었는데 길이가 석장이나 되고 그걸 사람들이 먹었더니 먹은 자는 다 죽었다. 이 내용은 어떤 상징이 있느냐면 대어는 충신을 말하고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었다는 말 충신을 내쳐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식지자 계사 식지자 누구냐 고기를 먹은 사람은 충신을 내치고 뱃을 얻어서 얻은 간신들을 말합니다. 이 간신들도 결국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니까 결국 다 죽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9월 궁중 괴수 명여 인곡 궁중에 괴수는 괴목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가 사람과 같이 울었다. 야 혼곡 궁남 노상에 밤에 귀곡 귀곡 궁남 노상입니다. 귀선들이 궁의 남쪽 길 위에서 울었다. 이 말은 괴목은 귀신을 괴목의 귀신을 괴목이라고 하고 곡하는 것은 귀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날 징조다 이런 뜻입니다. 자, 현경 4년이고 있어. 현경 5년 경신 660년은 춘 2월 봄 2월에는 왕도 정수 혈색 왕도의 우물물이 혈색을 변했다. 우물물이 혈색을 변했다 하면 사람이 많이 죽어서 그 피가 우물물에 섞여서 혈색을 변했다. 그럼 사람이 많이 죽을 징조다 이 말입니다. 자, 왕정이니까 왕족도 많이 죽는다 이 뜻입니다. 서해변 보호출사 백성 식지 부진 이 무슨 뜻이냐? 서해의 바닷가에 다공공들이 수많이 나와서 죽었는데 백성들이 아무리 뭐 다 못 먹겠다가 이 말은 정치가 물러나서 수많은 백성 이 사악한 고기들 수많은 백성이 죽어나간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비수 혈색 사비수가 혈색으로 바뀌었다. 이건 전쟁으로 강물이 피가 물른다는 뜻입니다. 4월에는 하마수만 집어 수상 하마는 청개구리를 말하는데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였다. 즉 청개구리는 군사를 의미하고 나무 위는 아주 위태로운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 빼도 박도 하고 저기 오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왕도시인 무고 경주자 왕도시의 사람들은 아무 연고도 없이 깜짝 놀라 마구 달아납니다. 여유 포착 누가 잡기라도 하듯이 경부 사자 배겨 놀라서 자빠져서 죽은 자가 100여 명이 되었다. 망실 재물자 무수 재물을 잃은 사람은 수도 없다. 6월 왕흥사 성계견 왕흥사 스님들이 모두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나? 홍 접수 대수 입사문 즉 배 같은 것이 노를 저어서 큰 물을 따라 절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다 보았다. 이 말은 강에 배가 저 들어온다 이 말은 적군이 강으로 침입해 들어올 그런 징조입니다. 유대견여 야로 자 서지사비암 창왕궁 폐지 부지소지라 큰 개가 즉 사슴 같은 덜에 있는 사슴 같은 큰 개가 있어서 자서지사비암 서쪽으로부터 사비수 강가에 와서 이르러서 향 왕궁 폐지라 왕국을 향해서 치서댔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부지 어디 갔는지 소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 성중군 견
집어 노상, 성 안에 있는 개들이 모두 모여서 노상에 모였다. 혹은 짖고 혹은 혹고 혹은 울면서 이시이산 잠시 후에는 흩어짐이 없다. 그래서 성량에 있는 개들이 말은 그 왕의 신하들이 모두 흩어짐이 없다는 말은 울며 불며 자기 살 길을 찾아 달아났다고 왕을 배신했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여기가 낙하암, 우리가 아는 타사암, 낙하암이고 이 산 너머 이쪽이 백제 그 왕궁이고 여기가 백마강입니다. 이 자리가 왕흥사입니다. 이 왕흥사가 있었다면 이쪽에서 되돌아오는 걸 환하게 볼 수 있겠죠. 왕사지랍니다. 이 자리가. 여기서 있었던 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요 일기 입궁중, 한 귀신이 궁중에 들어와서 대호왈 크게 부르짖기를 백제망 망한다 당한다 적입지 하고는 땅속에 들어가 버렸다. 왕괴지 살인 굴지 왕괴에 여겨서 사람을 시켜서 땅을 파니까 심삼척허 삼척 세자 깊이의 되는 곳쯤에 요일기 한 마리 거북이 있었는데 거등유문이라 기등유문 그 등에 문명이 명문이 있었는데 백제 원륜 신라여 신월 백제는 둥근 달밖이요 신라는 새로 생긴 달이 같다. 문지 무자 무당에게 물어보니까 이러기를 원을 윤자 맞냐. 원을 윤은 가득 찼고 즉 만적 키우라 차면은 키운다. 여 신을자 미만냐. 자 미만자 점령 미만자는 점차 산다. 왕노살지 즉 백제는 가득 찬 달이니까 멸망하고 신라는 이제 신월이니까 점점 차오른다라고 해석을 하는 왕이 노해가 죽여버렸다. 호갈 원을 윤성냐 여 신월자 미야 원을 윤은 아주 성하고 신월은 미약한 것 같다. 의자 생각한데 요걸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국가성 즉 이때 국가는 백제를 우리나라는 아주 성하고 이 신라 친미약 미호 신라는 점점 미약해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니까 왕이 기뻐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